1학의 신 1화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를 무려 수시와 정시를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출신의 수시생과 반수를 통해 들어온 정시생까지 아마 경영회계 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태연님이랑 희연님, 더 희랑 합격의 신 1화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부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2학번 남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입학한 경영학과 2사학번 김희연입니다. 저희 더 희랑 합격의 신 1화인 만큼 저희 홍보대사에서 입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분들로 모셨는데요. 혹시 유년 시절 두 분 다 어떤 학창 생활을 보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크지는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집안의 기조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기조가 좀 강했어서 잘하기보다는 열심히에 조금 초점을 맞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좀 당연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대한 압박이 그리 크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혹시 고등학교 때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좀 소수인 학교를 좀 다녔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를 좀 못 사귈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녔던 학원의 친구가 같은 반에 배정을 받게 되어서 그 친구를 계기로 다른 친구를 좀 많이 사귀게 됐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반장을 하고 2학년 때 학생회를 하고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제 기준으로 괜찮은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반장으로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학생회장이면은 꾸준히 반에서 그런 좀 높은 직책을 맡으신 건가요? 네,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의 신임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1등급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성적이 1등급 대에서 3등급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공부를 조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성적도 어느 정도 복구했습니다. 태연님께서는 사립형 고등학교, 희연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학창 시절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암기 과목과 비암기 과목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으로는 이제 국어랑 탐구를 조금 받고 비암기 과목으로는 영어랑 수학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그런 학습지나 그런 학원에서 주는 학습지를 좀 자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인 국어랑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제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복을 엄청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를 적어도 한 3번씩은 다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짜주는 계획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꽤 오래 다닌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학을 가면서 이제 그만두게 돼서 저에게 맞는 새로운 학원을 찾느라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려워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주로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학원을 주로 다니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서 이제 학원 의지를 많이 했던 건데 제 주변에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평균으로 한 2.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8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수인데요. 그럼 혹시 모의고사도 잘 보셨나요? 저는 1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준비를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학년 말에 이제 좀 자가 진단을 서로 하잖아요. 나는 이제 수능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모의고사는 준비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대로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정시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추세고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와 수시를 같이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둘 다 준비한 친구들이 좀 많았나요?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그런 학생들이 좀 적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수시를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파와 정시파가 조금 뚜렷했던 것 같아요. 정시파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수시파 친구들은 모의고사 시간에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좀 집중했습니다. 혹시 그럼 두 분 다 다시 입시실을 돌아간다면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만 준비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돌아가도 수시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했지만 결국 정시로 학교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을 준비할 때 이제 수시를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여러 대학교에서 정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나만 준비하기엔 리스크가 커서 두 개를 준비하는 것이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다 수시 원서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수능 당일날 컨디션 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 하나를 떨어지고 나머지 5개는 다 붙었습니다. 와, 저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6개 지원해서 모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근데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도 좀 당황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입시 결과 경희대학교 합격이라는 아주 성공적인 입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분의 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자신만의 입시 팁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볼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자료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생활 기록부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적을 보시면 1학년 때도 2점대, 2학년 때도 2점대, 그리고 3학년 때도 2점대로 상당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셨는데요. 사립형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한 자신만의 좀 팁이 있으신가요? 바로 저만의 백지 공부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암기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노트에 정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쓸 때는 일반 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때는 이제 꼼꼼하게 완전 시중에서 파는 정리 노트처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정리 노트를 보고 내가 머릿속에 뭐가 부족하지? 라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공백이 채워지게 되고 장기 기억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보면은 은행,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광고 효과 등 경영의 다양한 분야로 생활 기록부를 꾸준하게 채우셨는데요. 저 또한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진짜 퀄리티가 높은 생기부 같습니다. 혹시 자신만의 생활 기록부를 채우는 좀 팁이 있으셨나요? 1학년 때 정한 컨셉을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진로 선생님께서 써주신 AI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고집을 해서 이 AI를 2학년 때, 3학년 때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생기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정치와 법에서는 AI가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출 때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작용된다. 뭐 이런 AI와 법에 대한 그런 지적 재산권을 좀 탐구를 했었고 윤리와 사상에서는 이제 AI가 생성한 생성물이 이제 어떻게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지를 철학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탐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키워드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연계를 시켜서 심화 탐구를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탐구에서 심화 탐구로 넘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생기부를 채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립형 고등학교 다녔고 아까 뭐 컨설팅까지 받으셨다 했는데 진짜 자신만의 팁이 없으신가요? 이 아까 전에 말한 심화 탐구가 이제 학년에서 학년이 올라갈 때 하는 이런 계단식의 심화 탐구였다면은 또 이제 옆으로도 퍼지는 과목 간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시로 저는 이제 3학년 때 AI의 광고에 대한 탐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I 광고가 이제 젊은 층이 있고 또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이제 AI에 대해서 친숙할 테니까 AI가 만든 그런 광고가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유의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하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AI가 만든 광고 중에서도 이 숏폼과 롱폼 영상을 그냥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광고 효과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광고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탐구를 진행을 한 것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생기부를 만든 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I라는 키워드를 잡고 연계를 하되 좀 더 폭넓게 옆으로 퍼지는 듯한 생기부를 만드셨다는 것인가요? 네, 같은 학년 중에서는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년도에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다시 넓게 퍼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택을 쓸 때 AI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AI를 따로 활용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AI를 활용은 하였는데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보다는 이제 DBPI에 있는 자체 AI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DBPI에 보면은 이제 AI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도우미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 논문과 비슷한 주제를 추천해줘 라든가 내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쓸 건데 이 주제에 맞는 논문들을 추천해줘라. 참고 문헌을 추천해줘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감은 잡히는데 저도 막상 들으면 좀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논문을 찾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 생활교육 취하는지 혹시 예시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회과학 연구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I와 광고라는 키워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AI와 광고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조금 한 키워드를 더 추가했어요. 이제 세대별이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했는데 AI가 어떤 논문을 추천해 줬냐면 그 당시에 광고에 대한 신기술 수용도와 혁신 저항이라는 그런 논문을 좀 추천해 줬어요. 광고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신기술 수용도와 혁신 저항 이런 다양한 그런 수치에 의해서 이 광고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그러면은 AI를 통해 만든 광고도 신기술 수용도와 혁신 저항에 있어서 광고 효과가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연님의 생활교육을 보면서 느낀 점이 AI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맞습니다. 경영에 대한 한 분야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생활교육에서 다 논문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적과 논문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술지나 그리고 서적을 통한 탐구를 학교에서 지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태연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주로 논문이나 서적에서 주제를 찾고 그리고 자신만의 한 가지 컨셉을 잡고서는 쭉 이어나갔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넓게 퍼뜨려서 연계되는 생기부를 만들었다.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생활기록부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해서 다 주로 논문을 써서 학술 자료라는 말이 생활기록부 내용에 지금 빠지지 않고 무조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논문과 연계 그리고 한 가지 컨셉을 잡아라 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생활기록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한마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수시라는 그런 전형 자체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진행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활동을 그리고 자신의 특색을 찾으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조건 좋은 이런 생기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연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아주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반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수시 반수가 아닌 정시 반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시는 6개 모두 탈락한 충격이 꽤 컸어가지고 다시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현역 당시에는 모의고사를 좀 잘 보셨나요? 잘 봤다기보다는 항상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조금 잘 봤을 때는 국어를 좀 못 보고 국어를 잘 봤을 때는 탐구를 좀 잘 봐서 전체적인 성적이 좀 비슷하게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 성적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때 제가 최저만 준비했을 때라서 이제 영어랑 생활과 윤리, 한국사만 준비했던 성적표입니다. 현역 때 어느 정도 좀 최저를 준비한 게 좀 티가 나는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재수 때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읽어도 되나요? 네, 이건 읽어도 됩니다. 국어 2등급, 수학 혹시 100분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어 100분이 96, 그다음에 수학 85, 영어 2, 탐구 생활관리 98, 윤리와 사상 94를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사회문화에서 윤리사상을 바꾼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과목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가 너무 재밌어서 비슷한 느낌의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생활과 윤리, 윤리사상, 소위 말해 저희가 쌍의 시너지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좀 얻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동양 파트나 칸트 뭐 이런 내용은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 많기도 하고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 과목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느껴져가지고 시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만의 공부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적 상승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서 틀리지 않는 공부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끊어서 분석하고 교재나 모의고사는 모두 2회독 이상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는 이미 한번 공부를 했었으니까 윤리와 사상을 위주로 공부했고요.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개념을 한번 잡고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빈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래도 둘 다 1등급이라는 아주 높은 성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오답 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보시면 오답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요. 이게 제 만점의 1등 공신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준비하신 팁이 있으신가요?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답 노트를 쓸 때 문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모두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회 탐구 과목 특성상 비슷한 선지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선지를 익혀 놓으니까 새로운 선지를 만나더라도 좀 분석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은 아주 단기적인 기억이 아닌 장기적인 기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니,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되죠. 플라톤은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와 그리고 일반 이데아로 구분하였습니다. 둘 다 개별 사물 없이 존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선의 이데아는 가능하지만 일반 이데아는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보시면 둘 다 개별 네, 사물 없이 넘어갈까요? 존재. 근데 이렇게 저희가 윤리의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헷갈리는 선지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선지 좀 구별하는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선지를 두 단위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헷갈리는 선지를 만났을 때 각각 비슷했던 선지들을 떠올리면서 맞는지 판단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수능 때도 도움을 받았던 방법인데요. 아마 제 기억에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선지가 출제됐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화이트를 한 3번 정도 빌려서 계속 고쳤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이제 비슷했던 선지가 떠올라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눈에 가장 띄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때는 100분이 68에서 재수 때는 96까지 올랐습니다. 혹시 이 정도로 성적을 올린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 국어가 1교시 시험이다 보니까 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공부의 시작을 국어로 했고요. 주에 2, 3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스스로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문제를 다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한 지문은 버리고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짐을 버리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시생 입장에서 좀 무섭지 않으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한 지문을 못 풀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내가 안 푸는 거다, 이거 내 전략이다라고 생각만 바꿔서 오히려 조급하지 않고 좀 다른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BS 연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 같은데요. 혹시 시험을 보시면서 EBS 연계가 많이 체감이 되셨나요? 네. EBS 교재에서 봤던 문학 작품이 실제로 출제되어서 제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갔었습니다. 자신만의 EBS 문학 분석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는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보다 작품을 알고 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읽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한 번씩 읽으면서 인물 관계도 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아는 작품을 만나면 괜히 반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많은 작품을 좀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4년도 수능이면은 국어가 아마 역대급 불수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컷이 84점이나 될 정도로 엄청 어려웠던 수능 같은데요. 문학 푸시면서 혹시 어렵지 않으셨나요?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 멘탈을 가지려면 수험 생활 당시에 어떻게 좀 멘탈 관리하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신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따로 있으셨나요? 저는 학원 생활이 상당히 루틴화된 편이었는데 그 안에서 좀 소소한 힐링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학원 다닐 때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치를 할 때 학원 다른 분들이 옆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아니, 엿들으신 건가요? 엿들으려던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들려가지고 아, 듣게 됐는데 네, 덕분에 네, 재밌었습니다. 막 일부러 들으려고 양치 오래 한 거 아니시고? 아,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엄마께서 간식이랑 영양제를 챙겨주셔서 항상 너무 위로가 됐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초코우유를 마시면서 당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항상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당히 일상 속에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긴 시간을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소소한 부분에 집중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만족스러운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를 수시와 정시로 합격하신 분들을 모시고 입시 생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2015 교육개정 마지막 해인 만큼 여러 수험생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수험 생활이 분명 이제 쉽지는 않을 거란 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끝까지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입시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쌓여서 나만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이암 합격에 계신 남태현님과 김희연님 모시고 1화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험생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